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이제 센서리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커피 센서리 컨텐츠인데 이제 앞에 콜라가 놓여 있어가지고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 수강생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센서리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커피 센서리니까 당연히 커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매번 커피를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 훈련하고 싶은데 이 다른 커피를 내가 막 내려가지고 하기가 여의치가 않다, 뭐 그라인더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커피로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도 센서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도 먹고 다른 음료도 먹고 뭐 하물며 술에도 맛이 있거든요. 술을 먹었을 때 맛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훈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이제 콜라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콜라로 센서리 훈련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옛날에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대학 축제 때 이런 거 이벤트 하는 막 과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펩시랑 코카콜라를 뭐 맞추면은 상품 같은 거 막 주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카콜라 파거든요. 코카콜라만 마셔요. 저는 무조건 뭐 시켰을 때 펩시가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코카콜라가 훨씬 더 전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그 대학 때도 코카콜라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찾을 수 있다 코카콜라를 했는데 틀렸어요. 그때 펩시를 코카콜라라고 골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느낀 게 진짜 사람이 착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 블라인드로 하면 알기 너무 힘들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막 느꼈었거든요. 그때는 커피를 하지 않았지만.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커피 할 때도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트라이앵귤레이션 테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설명드리면 이따 보여드릴 건데 3개 중에 2개가 같은 커피, 하나가 다른 커피예요. 다른 거 하나 찾는 거거든요. 물론 문제를 너무 쉽게 하면 누구나 찾지만 조금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상당히 헷갈려요. 근데 정답을 공개되고 먹으면 다 맛 차이가 나거든요. 블라인드로 할 때는 엄청 헷갈리거나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서 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떤 음료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느껴지는 맛들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잘 생각하면서 느껴보시면 그냥 우리가 막 먹을 때보다 좀 더 다채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 강도 차이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소에 훈련을 잘 해두시면은 커피 세팅을 잡을 때도 저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재미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제로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특히 이 펩시 제로는 이제 라임 플레이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요 2개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이거를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제로 콜라랑 그냥 콜라랑. 그래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팅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준비를 끝냈고 이 앞쪽에 있는 컵에 100g씩 따랐거든요. 거품 최대한 잘 안 내면서 티 안 나게 하려고. 일단 저는 이 컵에다가 옮겨서 먹을 건데 우선은 이렇게 따라서 얘네 맛부터 먼저 보고 설명도 드려볼게요. 요거는 좋아하는 분들 진짜 좋아하시는 제로 펩시. 저도 많이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사실 단맛 자체가 엄청 강하진 않은데 라임 향이 너무 강해요. 이거는 라임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단 모르지만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끝에 단맛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콜라, 제로 코카콜라. 이건 저도 요새 많이 마셔요. 식당 가면은 일반 코카콜라 말고 제로로 요새 많이 마시는데 제가 항상 코카콜라랑 조금 비교하는 점은 약간 이제 단맛이 좀 다른 점과 그 임팩트가 빵 터지는 느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펩시와의 차이점은 라임 향으로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지만 일반 콜라에 비해서 좀 밋밋한 느낌이 있다. 얘는 향도 없다 보니까 펩시 제로보다 좀 밋밋한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코카콜라. 이게 딱 먹자마자 저희가 탄산음료 먹었을 때 나오는 리액션이 바로 나오는 맛입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탄산감이 훨씬 더 강하고 임팩트가 엄청 세거든요. 목이 약간 아플 정도로. 단맛이 제로보다 조금 더 많다고 전 생각을 해요, 확실히. 근데 단맛보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일반 콜라를 더 좋아하는 게 제가 그 타격감이 있거든요. 혀에서 뭔가 빵 때려주는 목 부위랑 그게 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펩시입니다. 여러분 펩시 같은 경우는 저도 펩시를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펩시는 이 코카콜라 먹고 바로 딱 먹으니까 이 타격감, 이 탄산의 타격감이 조금 더 낮아요. 근데 부드럽거든요, 훨씬 더. 제가 느끼기에 목넘김도 조금 더 부드러운데 저는 이제 콜라를 먹을 때 그 혀와 목을 강타하는 그 타격감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얘가 좀 덜 자극적일 수 있는데 조금 저한테 밋밋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로랑 좀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먹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좀 더 밋밋해요, 얘에 비해서. 정리해보면은
이걸 제가 어떻게 찾을 건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따가 커피 센서리 할 때도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먹어봤잖아요. 저도 안 먹어보고 찾으면 틀릴 것 같아가지고 먹어봤는데, 얘는 일단은 라임 향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라임 향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 개에서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그 탄산의 강도로 찾을 건데, 앞에 놔둔 지 오래되다 보니까 탄산이 많이 떨어져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밋밋함으로 따졌을 때 가장 밋밋하고, 그 다음 펩시, 그 다음 마지막 코카콜라로 제 센서리 체계 내에서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제 치우고 전 뒤돌아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섞었고, 제가 이제 이쪽에 캔 앞에다가 놔볼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핑처럼 옮겨가지고 먹어볼게요. 첫 번째 거.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라임이고, 맞다면 이게 코카콜라. 여기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제로, 이거 펩시.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옮길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골라봤고, 더 먹으면은 배가 너무 불러요. 일단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고, 아까도 먹어가지고 이제 한번 정답을 공개해볼 건데, 제로 펩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틀렸으면은 진짜 이거 커피 교육 접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확신 있는 거 코카콜라. 진짜 이거는 확신이 너무 있었어요. 너무 세가지고. 하나, 둘, 셋. 이거 볼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일단은 하나 빼고 다 틀렸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일단은 제가 코카콜라라고 골랐던 게 이제 제로였고, 펩시라고 골랐던 게 코카콜라였고, 그 다음 제로라고 골랐던 게 펩시였거든요. 근데 제로랑 펩시는 조금 그냥 먹을 때도 헷갈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코카콜라는 전 당연히 찾을 줄 알았는데, 제로콕을 코카콜라라고 골랐네요. 근데 지금 정답이 공개된 상태에서 다시 먹으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게 갑자기 좀 더 밋밋하고 이게 더 센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센서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제가 주구장창 이거 콜라 만약에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해요. 만약에 미친 듯이 먹어대면서 그냥 물 안 먹고 맨날 콜라 먹어요. 삼시세끼 밥 먹고 나서. 그러면은 그렇게 연습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면은.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더라도 맨날 계속 콜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안 하다가 다시 블라인드를 하거나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걸 먹고 걔를 먹는다거나 어떠한 영향이 있으면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센서리 훈련을 할 때는 그 착각하는 거를 배제시키는, 착각을 최대한 안 하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보려는 훈련들을 계속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그 항목 순대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 강한 느낌으로 계속 체크를 했는데, 이 강한 느낌이라는 것 자체도 당연히 착각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오답이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커피로 가져왔고, 저도 더욱더 센서리 훈련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커피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했는데, 커피로 센서리 훈련하는 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를 해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앵귤레이션 테스트를 알려드릴 건데, 이제 원래는 여러분 이거 커핑으로 하시면은 조금 부정확해요. 왜냐면은 브루잉으로 내리는 게 정확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커피를 이 두 컵에 깔아요. 근데 이 두 컵 자체의 맛이 다를 확률이 있거든요.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같은 싱글이라고 하더라도 맛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핑에 물을 붓거나 어떠한 과정에서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뭐 배치브루 머신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집에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브루잉을 좀 많은 양을 내려가지고, 또 그냥 1대15로 해서 300 정도 내리셔도 300 정도 물 부으면 한 250 정도 나오거든요. 20g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냥 커핑으로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다른 산지끼리 찾는 걸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 완전 초보 수준이거든요. 브라질 2개, 콜롬비아 하나, 뭐 에티오피아 2개, 뭐 케냐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거는 비슷한 성향의 커피들을 좀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산지가 다르더라도. 브라질에서 조금 고소한 느낌 나는 애들, 콜롬비아에서도 고소한 느낌 나는 애들을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게 섞는 거예요. 저는 가장 어려운 섞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한쪽에는 이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7g, 그 다음에 이 케냐 워시드를 4g 넣어서 섞을 거고, 이게 한 샘플이죠. 그리고 다른 샘플은 이제 에티오피아 내추럴만 11g,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2개는 에티오피아 11g으로만 진행하고, 나머지 하나 샘플, 얘를 찾는 거죠. 얘는 이거 7g, 이거 4g 정도만 타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준비를 해서 가져올게요.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준비를 마쳤고 시간은 한 12분 돼가는데 천천히 섞은 다음에 먹어보고 이 옮기는 과정에서 추출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조금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섞어주시면은 제가 뒤돌아 있다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 섞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에 옮겨가지고. 일단 여러분 이런 테스트를 하실 때는 어떤 특정 항목을 정해놓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플레이버로 확인하시는 거는 권장을 드리진 않아요.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경우에는 플레이버로 확인은 어려우시고, 첫 번째 산미톤. 근데 산미톤도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기 시작을 해서 초반부에 빨리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디감, 그 다음에 애프터. 저는 보통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주거든요. 계속 교차 검증을 하면서. 그래서 우선은 산미톤이 다른 게 하나가 있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한 번 더 맛 변하는 거 보고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까지 지금 15분 정도 되긴 했는데 완전 식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테스트는 산미톤의 차이가 조금 확연히 크긴 해요. 물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를 제가 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제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그 케냐가 좀 섞인 거고, 이거 두 개가 그 에티오피아 내추럴로만 만든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확연하게 이쪽이 산미톤이 좀 더 높게 나와요. 확연하게 식으면 더 격차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조금 뜨거웠을 때도 차이가 있었는데 중간에 좀 애매하다가 지금 완전 식어버리니까 이쪽이 좀 더 산미톤이 확실하게 좀 높게,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디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얘네들이 조금 더 꽉 찬 느낌이 있고 얘가 그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래 빨간 편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맞죠? 다행히 제가 이제 콜라 교육하는 사람은 아니고 커피 교육하는 사람이라 다행히 커피는 잘 맞췄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콜라를 앞에서 활용한 거를 좀 설명드렸던 거는 그렇게 다른 음식들도 항목으로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아까 제가 어떤 강도로 확인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다른 거를 같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단맛의 강도라던가, 제로는 감미료를 넣은 거고 일반 코카는 설탕을 넣은 거잖아요. 그럼 뭔가 끈적거리는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을 해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커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맞추려고 하실 때 산미톤으로만 맨날 하시다가 틀렸어요. 더 헷갈리고.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디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애프터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를 맞추는 걸로 그냥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맞추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 중요하냐? 문제를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각 항목들을 나눠가지고 그 항목대로 커피들 맛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인 맛도 보지만 문제를 맞출 때는 최대한 맛들을 뜯어서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맛의 영향을 무조건 받아요. 아예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최대한 뜯어서 확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커피 세팅을 잡을 때 그 센서리적인 능력들이 향상이 된다고 저는 분명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세팅을 잡을 때도 뭐 에스프레소로 마시거나 아메리카노로 드실 때 종합적인 맛을 보고 그냥 맛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괜찮네, 어제랑 똑같네, 그냥 느낌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맞추시는 것처럼 항목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커피가 내가 추출할 때 산미톤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게 좀 산미가 있는 커피면 뭐 내가 원하는 바디가 나왔는지, 질감이 나왔는지, 애프터가 나왔는지, 그게 커피에 따라서 또 항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기에 엄청 좋은 훈련법이고, 또 어느 정도 예민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감각 자체가 막 훈련을 한다고 향상된다고 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분들이. 근데 어느 정도 예민해지는 건 저도 경험적으로 있긴 있어요.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집에서 커피로 이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막 콜라로 한 것처럼 다른 식품들로 대체해서 해보는 것도 좋고, 또 일상에서 그렇게 드시면서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막 시중에 나와 있는 음료수 제품 많잖아요. 그런 거 그냥 드시지 마시고, 뭐 그냥 마실 때도 저도 있지만 당연히 시간 좀 있으면 마셔보고 그 맛들을 좀 생각해보고 뒤로 이제 해가지고 성분표 같은 것도 읽어보시고 하시면 훈련에도 좋고 나중에 음료 개발하는데도 실제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센서리 감각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좀 테스트도 하면서 설명을 드려봤고, 다음번에는 또 좋은 컨텐츠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